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오프라인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마트에서 희망퇴직자를 받겠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마트는 창립 이래 희망퇴직자를 처음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롯데마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대형마트, 이마트가 이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조금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오프라인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사례인데요. 신세계가 물론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도 역시 녹록치는 않죠.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뭐 롯데, 뭐 아니면 1300K, GS 엄청난 그 대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마트 신세계도 쉽사리 이 생태계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업 적자를 뭐 430억인가 기록을 했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어떤 사업들, 뭐 와이너리나 호텔 이런 것들도 좀 사업을 좀 부진을 겪으면서, 그리고 스타벅스도 또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신세계 계열사인 이제 건설 쪽에도 요즘에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에 신세계가 G마켓 옥션으로 알려진 그 이베이라는 온라인 커머스를 3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이베이가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매출 성장률은 좀 더졌지만 그래도 영업 흑자를 계속 내면서 좀 알짜배기 그 사이트로도 이제 알려졌는데, 신세계가 인수하고 나서도 영업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저도 역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직영점을 이제 과거에 그 강서구 화곡동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프라인을 운영하면서 좀 느꼈던 점도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까사미아라는 이제 그 인테리어 가구 수납 이런 이제 판매하는 미팅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좀 느꼈던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PPT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아남기라는 거고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뭐 쿠팡에 밀리고 영업 적자, 사면초가 이마트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 그리고 찬바람 부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이렇게 되어 있고, 희망퇴직 조건 및 대상은 이제 부장, 뭐 과장급, 근속이 이제 15년 이상 된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이런 직급부터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퇴직금 이외에 40개월치의 뭐 기본급과 2,5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어떨 때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뭐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만져보고 약간 뭐 먹어보고 신어보고 약간 요런 매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좀 주로 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음료를 마실 때나 이런 것도 오프라인에서 조금 소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프라인을 굳이 가가지고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커머스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스크롤로 내려가지고 뭐 계란을 주문할 수도 있고, 뭐 콩나물을 주문할 수도 있고, 뭐 우유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겁게 굳이 마트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저렴하게 다양한 종류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오프라인의 매장 마트에 가게 되는 이런 횟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원래 마트에서 계속 물건을 사셨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쿠팡, 최근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트에 이제 안 가시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계속 구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 우유나 아니면은 뭐 순대나 아니면은 뭐 계란, 콩나물, 뭐 이런 이제 야채나 신선식품들도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을 가면 그 매장에 이제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진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이 너무 다 요즘엔 세분화가 돼가지고 다 그거를 하나씩 다 구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이바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에는 없지만 오프라인에는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그 유현준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오프라인과 관련된 그 더현대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온라인에서 없는 게 뭐였냐면 사람과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그냥 내가 그 이미지와 어떤 설명 문구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게 돼 있는데 뭐 리뷰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프라인에 가면 일단 그 매장을 지키고 있는 어떤 점원들이 있죠. 매니저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관계도 맺고 뭐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스몰 토킹을 하면서 매장에서 좀 물건도 구매하는 이제 사람 대 사람 이 대면 서비스가 오프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현대에서는 자연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약간의 작은 테마파크 혹은 작은 미니멀한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또 그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햇빛이 채광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이제 공간을 형성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가 쇼핑센터가 아니라 그냥 뭐 하나의 테마파크로 즐기러 오면서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도 구경하면서 좀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게 그 더현대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 이제 더현대 서울을 이제 제일 먼저 뽑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을 하나 꼽고 싶습니다. 이 별마당 도서관이 사실 그 코엑스에서 수익이 되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별마당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코엑스 몰을 이용하는 그 횟수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생기기 전과 후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 또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고 뭐 아쿠아리움을 갈 수도 있고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앞에 그 서두에서 까사미아 미팅을 한번 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오프라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온라인의 그 가격과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KCC 계열사 그 홈CC 그 인테리어 자재와 그 소품을 판매하는 곳에 직영점으로 입점을 해 있는데요. 사람이 한 명이 상주해 있고 판매 가격을 그냥 온라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더 높게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그냥 휴대폰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모델만 검색하면 바로 가격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약 가격을 뭐 너무 차이를 많이 두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구경만 하고 물건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카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포인트도 있고 아니면 뭐 사은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 딱 갔는데 온라인하고 물건 가격 차이가 뭐 5,000원, 10,000원밖에 안 난다. 그러면 뭐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까사미아에서도 미팅을 해보면 자기네들은 마진을 무조건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객을 놓치면 뭔가 대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구라는 거는 꼭 까사미아가 아니더라도 뭐 데스커나 아니면 오늘의 집이나 이런 이제
커머스, 다른 쇼핑몰에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매장에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다르게 그 매장이라는 그 실물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뭔가 기획전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물건을 사면 또 포인트도 줘야 되고 사람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매가 안 된 것보다는 하나라도 판매를 더 하는 게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오프라인도 같이 하고 온라인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과 비슷한 가격대로 맞추면서 판매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오프라인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의견을 조금 피력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오프라인이 앞으로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아이디어나 방법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